해달라가지고 나가서 몇 년 걸렸나 봐. 그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이사를 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가 둘이 합해서 있었지. 그때 애들이 그때는 막 물가가 막 12반씩 양구까지가 2시간 반이 걸렸던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 47년 동안 맥혔던 게 이번에 배우령 터널이 뚫린 바람에 춘천에서 여기가 40분밖에 안 걸리는 거지. 그래서 양구가 확 발전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올해 지난 4월 달에 설계를 참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터널 안에도. 그렇지, 그 국산 기술이라. 화재가 나면. 네, 그래서 옆에로 다 피할 수도 있고. 대피 시설. 나중에 저기 완전히 그냥 맥혔던 거야. 고립이 됐던 거야 거의. 배우 터널에? 저 터널이니까는 저게 배우령 터널이라. 배우령 터널이요? 5km. 약 5.1km. 저쪽이 이제 터널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저쪽만 가면. 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일단은. 투웨이 길이라. 이 길이네. 네. 근데 저쪽 뚫리면은 이제 되는 거죠. 한참 가, 5.2km니. 어우야. 5.2km?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야, 이게. 한반도 중심이 양구라. 그래서 여기서 해마다 배꼽 축제를 열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배꼽 마을이거든. 그래서 그 마을의 수익을 위해서 마을 회관을 갖다가 이제 이런 거를 꾸몄더라고. 찍으면 안 되죠. 있는데요. 아니 고급 카메라 제로 50D인가? 국토의 정중앙, 바로 여러분들 배꼽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구역으로 강원도 양구군, 여기는 남면, 도천리,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중심점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데는요, 약 1km 정도 돼요. 이제 저 900m 이러는데 그냥 한 1km 정도 되고요. 그다음 한 13, 14도 경사로다가 밤저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고 내려오시면 되겠는데요. 하기 위해서 고려 초기에 바로 그 7층 석탑을 건립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정중앙 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양구 바로 이곳이 2002년 5월 16일 날 국토 정중앙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승인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체계화가 되면서 공식화가 됐는데요. 왜 그러느냐?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가장 쉬운 방법 이겁니다. 여러분들 헌법 제3조 아시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 거기 명시된 지역 바로 그것이 여기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동경 제일 북쪽이 어디냐면 한반도의 제일 북쪽이 백두산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음성이라고 하면서 유포라는 데가 있어요. 유포 제일 꼭대기입니다. 백두산 위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쫙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주도 남단 짜장면 시키신 분 어디요? 마라도. 어깨다리. 예. 그래서 음성 유포에서부터 마라도까지 쫙 이으면 그게 동경 128도 02분 128도 02분. 자, 그 다음에 동경. 자, 여러분 울릉도 동남쪽 100일 따라 200리 어디요? 북도. 북도. 네, 거기서 쫙 갑니다. 근데요, 요게 끝을 하다 보니까는 백령도 쪽이다가 직각이 되는데 백령도 쪽에서 더 저쪽으로 돌아간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북한에 있는 평안북도의 마안도라고 하는 깔끔하게 뭐고가 있어요. 마안도. 그러니까 북도에서 마안도까지를 선을 쫙 이으면은 그게 바로 북이 38도 03분 38도 03분. 그래서 동경 128도 02분과 북이 38도 03분을 쫙 선을 이어서 청지리에서 선을 딱 이어지니까 거기에 맞닿는 사각의 꼭지점 X자와 그 다음에 플러스 더하기의 꼭지점이 바로 어디냐. 오늘 지금 여러분 올라가 보시는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천리 산, 이 산이잖아요. 산 48번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의 정중앙이다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고 거기 올라가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표지석이 있어. 여기가 국토 정중앙의 표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2002년 5월 16일 해서 표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충주에는 그 7층 석탑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회몰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회몰이라는 얘기는 무슨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농악놀이 할 때 여기다 쓰고 물리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상무 회몰이. 그 다음에 회몰이를 뜻하면서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 얼음판에 가가지고 팽이 쳤지. 팽이 칠 때 그 팽이가 이렇게 되면 밑에가 뼈조개 돼 있죠. 그런 거 팽이에 대한 조형물과 위에는 회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탑이 바로 그게 우리가 국토 정중앙 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중앙 회몰이 탑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는 무슨 이 회몰은 얘기입니다. 희망, 탄생의 의미예요. 희망과 탄생, 개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양구의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정중앙의 배꼽의 길을 받아가지고 희망과 개척과 용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 관광객 또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동공고 총동문회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오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강원도 양구 바로 이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서 길을 받으시는데요. 자, 이제 그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을 합니다. 거기 이제 제시하는 대로.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여기 와서 국토 정중앙 탑에 와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그 증명 사진이 나와. 인물 사진이 나옵니다. 그게 쫙 팩스처럼 나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서 여기서 올라갈 때 되는데 그냥 한 30-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그런데 대충 너한테는 10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유일하기 후기 유타주의 공룡 유적지 생태계의 죽음 녹색빛의 강 그린 리버는 미국 북동쪽 유타주를 굽이쳐 흐릅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이 구불구불한 강은 모래와 자갈 속에 수천 마리의 공룡뼈들을 묻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카네기들 중 유일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룡들의 마지막 서식처에서 아직도 수많은 공룡의 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뼈들은 공룡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발자국들은 공룡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얕은 호수와 굽이치는 시내에 다가갔을 때 거대한 공룡 발자국들은 옅은 나뭇길 무늬의 지흙 안에서 건조되었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물이 발자국 위에 침전 물을 씻어내어 이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했습니다. 몸무게가 거의 10톤이 넘는 용광류들은 그들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공룡들은 4개의 발로 걸어 다녔는데 각각 지흙 안쪽에 깊숙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찍는 거구나. 군집의 죽음.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리아오닝은 경작지와 공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들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2개의 수직 암벽은 이곳이 가장 유명한 발굴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거대한 금속과 유리로 된 구조는 이 역사적인 발굴 지역을 보존하고 발견한 화석들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발굴지 안쪽 벽의 어두운 층들은 용암재인데 서로 다른 침전물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각각의 층들이 마치 티슈 한 장처럼 얇기 때문에 페이퍼 슈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화석들이 돌판 밖에서 기어다니고 헤엄치거나 또는 날아다녔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고기, 나뭇잎, 그리고 벌레들이 가장 흔하고 개구리, 도마뱀, 거북이도 이곳에서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이 발굴지는 새들과 깃털을 가진 날지 못하는 공룡들의 화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12종 이상의 새의 종류가 확인되었는데 날지 못하는 공룡 중 일부분은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의 새들과 비슷합니다. 화산재는 심지어 이 공자새의 길고 복잡한 포리 깃털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이 화석은 각각의 깃털 모양을 잘 보존하였지만 색깔은 알 수가 없습니다. 리아오닝 박물관의 고생물학 전시관에서는 현재의 새들 색깔을 이용하여 깃털을 가진 공룡들의 모델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화석 흔적의 방대한 양과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국 국립역사박물관은 리아오닝의 숲을 복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대 호수의 습지 기술입니다. 원시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나무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숲속에서는 시노르니소사우루스가 먹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 실제 깃털을 가진 알로사우루스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마이크로랩터 구이는 정말 새와 비슷한 공룡인데
4개의 다리에 모두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 근처에서 공자새의 둥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새는 리아오닝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새입니다. 지금의 새 둥지처럼 이 둥지 안에는 공자새의 알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둥지는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합니다. 공자새와 같은 새들은 수백만 년 전 깃털을 지닌 공룡으로부터 진화하였습니다. 날 수 있는 공룡과 날지 못하는 공룡들은 육식동물이자 포식자였습니다. 이들의 실제 적들은 저 먼 곳에 있었습니다. 멸종. 6,500만 년 전 갑작스럽고도 엄청난 대재앙으로 인해 지질시대 한순간에 모든 종류의 공룡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남서쪽 노스다코타의 배드랜드에서 과학자들은 공룡들이 사라졌을 때 연속된 시간 기록을 지닌 화석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였습니다. 바위 단층 안에 있는 불가사의한 오렌지층은 경계층을 이룹니다. 이것의 아래에 있는 이 암은 범람원 퇴적물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공룡들의 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층 안에는 대기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작은 유리봉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폭발로 인해 충격을 받은 석영 파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 흙에는 이리듐이 풍부한데 이것은 화산으로부터 왔거나 외부 우주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이 흙 위에서 날지 못하는 공룡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노스다코타 바오맨의 파이어니어 트레일스 지역 박물관에는 오렌지층의 아래와 위에 있던 수천 종류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 나뭇잎은 공룡들의 먹이였던 여러 식물들의 것입니다. 오렌지층 위에서 이 식물들은 사라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식물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공룡들이 죽었던 반면에 물속에 사는 거북이들은 번성하였습니다. 작은 공룡 크기의 거북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습성과 썩은 고기를 먹는 식성 때문입니다. 거북이와는 달리 트리케라톱스는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바위층에서 나오는 트리케라톱스의 목털과 한 개의 뿔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개골 전체는 아직까지 언덕 중턱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박물관 관계자들은 트리케라톱스의 목털과 뿔을 복원하였습니다. 이 화석들은 가장 바로 옆에 트리케라톱스 서식처에서 오렌지층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화석 조각들은 노스다코타 최후의 공룡의 크기와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조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많은 공룡들의 파편인 이 작은 화석들은 우리들에게 공룡 각각의 행동과 집단의 건강이 어떠했는지 알려줍니다. 공룡의 배설물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마지막으로 식사한 내용물과 치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룡들은 자신들의 치아를 삼킬 뿐 아니라 죽기 전에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잡아먹었습니다. 치아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갈비뼈의 바깥 가장자리에 있는 홈들은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치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부분 분류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치아는 어른 공룡이 아닌 어린 공룡들의 것이며 이것은 수많은 어린 공룡을 지닌 건강한 성체 집단을 나타냅니다.
이런 화석들은 세상이 6,500만 년 전 불가사의한 오렌지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이전의 모습과 비슷함을 알려줍니다. 밑에 답변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를 통과하면서부터 소행성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소행성은 황이 풍부한 암석의 얕은 바다에 도착했는데 이 황의 양은 피부를 불태울 정도의 강한 황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돌 각도가 작아서 수많은 파편들이 북아메리카 쪽에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오늘날보다 10% 더 많았습니다. 이 양은 모든 대륙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만큼 풍부한 양입니다. 검은 구름이 베드랜드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면서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곧이어 불타는 바위들이 비처럼 내리면서 숲들을 불태웁니다. 검은 매연과 떠다니는 새들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태양빛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방사성 낙지는 유리공, 충격이 강해진 석영, 이리듐이 풍부한 파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렌지층에 퇴적된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공룡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들의 70% 이상이 그들의 뼈에 경고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고에 대비하기 위한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취하기 위한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사와 노아의 위성들이 폭풍 후 홍수, 화산 폭발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지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년설이 후퇴하는 모습과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모습, 온대우림이 증가하는 모습, 현재의 바다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고 있고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산불과 화산을 버섯구름, 쓰나미도 감시합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반면에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소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천문학자들은 축구장 3개 면적보다 큰 질량이 크고 둥글고 넓적한 아포피스라고 불리는 지구 근접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2029년 4월 13일에 아포피스는 36,000km까지 접근하게 되는데 이 거리는 지구에서 가장 높이 떠있는 정지 궤도 위성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2036년에 아포피스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과학자들은 아포피스를 지구에서 멀리 빗나가게 하려고 아포피스의 궤도를 조금씩 변경하는 중력 당김 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미션은 회전하고 있는 소행성을 잡아당겨야 하며 매우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행성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공룡들의 죽음을 통해 그들은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우리 지구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로부터 오는 위협을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리를 부르려 했소. 강물 속으로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에 떠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 일강 들었는 줄 알고. 이쁜데 즐거운데 이쁘점에 내 영상 찍어서 내 아우다. 바뀌어. 좀 하네. 불 밝혀라. 아유 죄송해요 형들. 아유 아니 쟤는 꼴수라는 게 꼴수 같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 야 웃겨서리고. 이번에는 네가 쓰는 글이 좀 궁금해.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어요. 아이 준씨 무시. 아 여기 있다. 점을 안에다 찍을까 밑에다 찍을까 가운데 찍을까. 선배님. 월장 샀나? 오케이. 대단해. 합작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 오늘 나고 그 정도.